무려 10년을 공들인 한국 방산 수출이 드디어 결실을 보았습니다. FA50의 페루 진출이 눈앞에 다가온 것인데요. FA50이 페루 수출을 처음 시도했던 것은 2015년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까지는 무려 횟수로 10년이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FA50을 페루로 수출하기 위해 단연간 외교적으로 페루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대의 FA50이 페루로 날아갈 준비를 사실상 마쳤는데요. 그리고 FA50이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에 이어 중남미까지 진출하게 되면서 초음속기 개발을 주장했던 개발진의 성견지명이 정확하게 들어맞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과거 FA50이 모테인 TOC 고등훈련기를 개발하던 시점만 해도 굳이 비싼 금액의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제작했다는 따가운 눈총을 받았었는데요. 심지어 일부 수출 과정에서 고배를 마시자 비싼 가격에 대한 비판이 더욱 커졌었습니다. 하지만 초음속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뛰어난 경전투기 개발을 내다봤었던 당시의 결정이 있었기에 FA50이 결국 중남미 시장에도 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FA50의 페루 수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드디어 중남미 방산 시장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FA50이 진출을 알렸습니다. 그동안 FA50은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으로 수출되면서 한국 전투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선도했던 기체입니다. 그리고 페루와 20대 FA50 수출에 협의하면서 이제는 중남미 지역으로 그 영역을 확대했습니다. 페루와의 FA50 계약은 한국산 부품들을 페루로 들여와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생산 방식은 무기를 수출하는 한국에겐 부품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무기를 수입하는 페루는 일자리 창출과 조립 과정에서의 기술 확보를 기대할 수 있어 양측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페루 현지의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전투기 조립 과정에서의 비용이 줄어들어 총생산 단가 측면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긍정적인 분석도 제기되었는데요. 해군 함정과 장갑차에 이어 경전투기까지 한국산 방산 무기를 도입한다면 그야말로 한국과의 육해 공군을 모두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24년에 대한민국 방위 산업의 가장 큰 돌풍은 페루에서 불어왔는데요. 페루는 올해 4월에 약 6,400억 원 규모의 해군 함정 도입을 시작으로 800억 원 이상의 장갑차 도입을 체결하더니 경전투기 도입까지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육해, 공군 모든 분야에서 한국산 무기를 도입했습니다. 한 국가에서 군종을 가리지 않고 육해공의 모든 분야에서 한국의 무기를 도입했다는 점은 다른 중남미 국가를 상대로 한국산 무기의 신뢰성을 높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이는 지금 단순히 20대의 경전투기를 판매한 것 이상의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그리고 페루가 대한민국의 FA50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점은 또 다른 관점에서 한국에게 매우 큰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페루와 대한민국이 공중전력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한국에게 있어 페루는 한국 항공기 사업의 역사를 함께 해온 국가인데요. 한국과 페루가 공중전력 분야에서 인연을 맺은 것은 A-37의 공여입니다. 한국은 과거에 운용하던 A-37 경전투기 중 8대를 페루에 공여하였습니다. 페루 공군이 현재까지 보유한 전술기 중 약 1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한국이 공유한 8대 경전투기는 페루의 군전력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쌓인 양국의 신뢰를 바탕으로 KT-1과 KA-1의 수출도 이뤄질 수가 있었습니다. KT-1은 한국 최초로 순수 독자 기술로 개발한 항공기로서 기본 훈련기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개발한 경전투기이자 전술 통제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KA-1입니다. 한국으로부터 A-37을 공여받았던 페루는 KT-1과 KA-1을 각각 10개씩 구매하여 한국 항공기가 중남미 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페루는 기본 훈련기로서 기량이 우수한 KT-1을 도입하여 자신들의 공군 조종사 양성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한국은 최초로 개발한 항공기를 방산불모지였던 중남미에 수출하기로 하여 차후 개발될 다양한 항공기 연구의 토대로 삼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방산 계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연은 결국 FA-50이란 최신 경전투기를 페루가 도입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는데요. 무기 공여를 시작으로 최신 무기 수출까지 방산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대한민국의 방산 전략을 정비하는 것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페루 이외에도 필리핀 같은 국가에게 무기 공여를 시작으로 수출 영역을 확대한 사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례들을 종합해 볼 때 방위 산업에서 시장 확대를 위해 공여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것도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 한국은 각종 최신 무기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퇴역을 준비하는 군사 장비들이 적지 않습니다. 페루와 같이 노후화된 무기라도 필요한 국가들에게 적극적인 공여와 지원을 통해 잠재적인 방산 고객 확보와 국가 신뢰성 향상에 집중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추가적인 시장 확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닐 것인데요. 여기에 더해 이번 FA-50의 페루 진출은 한국 전투기 수출 최초로 모든 조립을 페루 현지에서 진행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이전에 수출된 KT-1과 KA-1은 날개나 동체 일부분을 한국에서 이미 생산 조립한 뒤 현지로 가지고 가서 페루가 최종 조립을 하는 반제품 현지 조립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반면에 FA-50은 모든 조립 과정이 현지에서 진행되는 방식으로 수출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조립에 들어가는 국산 부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품을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이익이 더 커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산화율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한 관계자는 에이사 레이더와 같은 장비를 국산품으로 대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은 KF-21에 장착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는 자체적으로 개발하였지만 체급이 낮은 경전투기용 에이사 레이더는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유수의 방산 업체들이 경전투기에 탑재할 수 있는 에이사 레이더의 시제품을 공개하고 있는 만큼 FA-50에도 국산화된 에이사 레이더의 탑재를 기대케 하는데요. 방산업계 관계자의 발언처럼 국산화된 에이사 레이더가 FA-50에 탑재된다면 페루 현지 조립 과정에서 관련 부품의 수출이익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페루라는 확실한 중남미 거점을 확보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더 많은 대륙과 나라로 FA-50의 수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남미 국가 중에는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 등 페루처럼 신형 기체가 필요한 비슷한 상황의 국가들이 여럿 있으며 잠재적 수출국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같은 중남미 대륙의 페루가 FA-50을 성공적으로 도입한다면 이를 통해 우루과이 등의 연쇄적인 수출도 예측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페루는 미그-29와 미라주 2000과 같은 개발된 지 수십 년이 지난 4세대 전투기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페루가 FA-50과 한국의 방위 산업에 만족한다면 다음은 KF-21의 수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투기 공여를 시작으로 훈련기와 경전투기에 이어 4.5세대 최신 전투기까지 연이어 수출한 사례로 기록될 것인데요. 페루와의 지속적인 방산 협력을 통해 무기 공여 국가에서 KF-21의 수출까지 이어지는 군사 협력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